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물을 인수한 얘기에 이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건물을 인수할 때는 지은 지가 8년에서 9년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고쳐야 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인수하고 나서 각 호실별로 공실이 많았기 때문에 공실들을 내놓으려고 집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고쳐야 될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든 빌라든 지은 지 몇 년 뒤부터 하자가 조금씩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지을 때 그래도 좀 잘 지어서 특별한 하자는 없었어요. 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닥 자재라던가 문틀이라던가 문 같은 경우에 거의 우드였기 때문에 이 나무 색상이 예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다 뜯을 수도 없고 문짝을 다 갈 수도 없잖아요. 멀쩡한데. 그러면 어떤 걸로 이 집을 좀 화사해 보이게, 환해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선은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부터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블라인드가 한 8년 정도 되니까 때도 많이 끼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새로 설치를 할까 하다가 이 블라인드가 있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베란다 쪽에 있는 블라인드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더니 햇빛도 잘 들어오고 물론 정남향은 아니었지만 각 호실별로 남동향 아니면 뭐 동향 어떤 곳은 남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호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 화장실은 좀 깔끔해야 되겠다. 물론 이전에 세입자들이 좀 깨끗하게 쓰지 않아서 부분으로 곰팡이도 있고 뭐 찌든 때도 있고 했지만 그거는 청소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청소를 해도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바로 수건 수납을 하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건 수납장은 사실 원룸이든 투룸이든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잘 교체를 해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비싼 건 아닙니다.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선이면 저렴하면서 깔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수건을 수납하는 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할 때 이 수전이 사실은 이전에 살던 사람이 썼던 거잖아요. 좀 찝찝할 수 있죠. 그래서 수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기,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있는 부분이 약간 녹이 쓴 수전, 이런 것들을 교체를 했어요. 좀 오래된 거는 이제 그 독이라고 해서 좌변기 있죠. 좌변기를 좀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때가 많이 껴든 경우에는 세면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화장실이 정말 환하고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집은 화장실 불을 켜는 것과 환풍기를 하는 게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만 켜고 싶은데 환풍기가 같이 돌아가는, 또는 환풍기만 켜놓고 싶은데 불을 같이 켜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스위치를 2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샤워를 하고 나면 사실 불은 껐지만 환풍기는 좀 돌려서 말려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습기가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돈을 많이 투자한 곳이 있어요. 바로 싱크대였습니다. 싱크대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꽤 많고요. 좀 지저분하다 하면 시트지만 그냥 문에 붙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해서 봤더니 시트지만 붙였더라고요. 물론 싱크대가 튼튼한 경우에는 시트지만 붙여도 괜찮습니다만 한 8년 정도 된 집이다 보니까 싱크대도 똑같이 8년이 됐겠죠. 약간 흔들흔들하는 느낌도 있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래, 이 집에서 내가 이 집을 전세로 내놓으면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 꽤 되는데 뭔가 집에 특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는 이 집을 딱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이 돈 정도는 주고 살아도 괜찮은 집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싱크대를 유명 메이커로 했습니다. 한땡 아시죠? 네. 그 회사에 싱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투룸의 경우에는 한 200만원대 정도 들었고요. 쓰리룸의 경우에는 300만원 후반대에서 400만원 초반대까지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을 때 주인 세대, 이제 4층이었거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오, 싱크대 진짜 비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홈쇼핑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좀 카드
할인, 청구 할인이라고 하죠. 카드 할인도 있고 제가 이제 등급이 VIP다 보니까 VIP 등급에 대한 혜택이 좀 있었어요. 할인 혜택이. 그리고 이걸 이제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가 되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홈쇼핑을 이용을 해서 싱크대를 주문을 했고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기존에 있는 싱크대도 깔끔하게 다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벽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를 설치할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벽에 타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판과 밑에 부분 사이에 비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곳은 타일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일 기사님도 미리 섭외를 해서 타일 작업도 하고 싱크대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싱크대는 웬만하면 연한 그레이 색상이나 화이트 색상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싱크대를 조금 큰 돈이지만 비싼 메이커로 하다 보니까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싱크대였습니다. 남자분들은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여자분들은 싱크대가 새거, 특히나 한땡이라는 거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존의 그 호실의 전세를 생각했을 때 금액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교체하는데 몇백 정도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싱크대는 한번 교체를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나누면 사실 저는 1년에 몇십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보증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반전세도 있었고 월세도 있었는데 그 금액 또한 다른 집들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새 집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왕에 사는 거 좀 더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싶으신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오래된 집이 새 집처럼 보이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새 집에 사는 기분이 들어서 좋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언제 고장날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도 건물을 인수하고 조금씩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좀 생기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집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싱크대만 교체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방에 붙박이장을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된 보일러는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전체 교체를 다 해줬어요. 왜냐면 보일러가 오래되면 녹물도 좀 나오기도 하고 수돗물에서 계속 이 녹슨 이게 섞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 입장에서 집이 오래됐다고 하더니 녹물 나온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거의 보일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도 10년 정도 됐을 때 교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도 10년 정도 쓰면 사실 많이 쓰는 거지만 고장나지 않으면 집주인이 에어컨 안 바꿔주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시스템 에어컨을 하자니 천장을 다 뚫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건 벽걸이 에어컨을 안방에 하나 더 설치를 하자.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으면 잠잘 때 여름에 정말 덥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여름에 막 35도 거의 38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없이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던 집이었는데 안방에까지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져서 한 번 계약한 세입자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있어요. 물론 나가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어컨 2대씩, 투룸인데 에어컨이 2대인 집 처음 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리모델링이죠. 완벽하게 전체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겉건물은 12년에서 3년 된 건물이지만 안에 내장재는 이제 한 2년밖에 안 된 새 집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렸고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값은 오르겠지만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가치를 다시 저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구입했을 때보다 땅값도 올랐고 건물의 가치도 오르게 된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팔고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 좀 금액을 잘 받고 싶으시면 깔끔하게 도배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좀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싱크대를 갈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고 없는 붙박이장을 넣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나씩 좀 바꿔보시면 기존의 집이 오래된 20년 된 30년 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겉으로 봤을 때 오래돼 보이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 내장재가 깨끗하고 집이 환해 보이고 깔끔하면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알차게 투자를 해서 확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의 가치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지고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을 구입하셔서 부자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